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그 개정세법 3시간 정도 지금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아마 랜드프로하고 부사모 회원님들 같이 이렇게 합동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개정된 세법을 보면서 우리 세무사님들은 작년까지는 한 40%가 양포세였어요.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였는데, 작년 연말, 올해 연말까지 개정된 세법을 보고, 70%가 아마 양포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가 헷갈려서 잘 몰라요. 여기에 뿌리가 딱 잡힌 분들은 제가 놓아드리는 대로 딱딱딱 들어오는데, 조금만 헷갈리면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혼란이 오니까 임대주택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우리 세법에 정말로 함정들이 많으니까 최전선에서 고객들을 접하시면서 꼭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도 판단 내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세무사님들 반드시 3명. 제가 항상 3명이라고 그러죠? 3명 이상하고 상담을 받고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다주택자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지구상에 집이 하나밖에 없는 분은 상관없어요. 다주택자들은 꼭 좀 3분하고 상담받고 실행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우선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 전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법인 전환이 우리 다주택 중과세 규정, 종부세, 중과세 쪽에 하나의 솔루션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제가 5월달이나 6월달쯤에 다시 한번 강의 개설을 해서 3시간 정도 법인 전환만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그 전에 맛보기로 조금 개념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라는 뜻에서 그 부분을 좀 할 거고, 제가 사실은 유튜브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39가지 양도소득세 중에서 제일 핵심인 39가지를 꼭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39가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납세자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들, 특히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39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주어진 강의 시간이 3시간이니까요. 50분씩 쉬고 10분 쉬고 해서 3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요청이 있는 부분 있나요? 요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꼭 듣고 싶다 하는 부분. 대신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은 것이 15%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안을 해주시면 15%가 동의를 하면 그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15%가 동의하면 그 주제를 선택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꼭 듣고 싶은 부분? 꼭 듣고 싶은 부분은 없는 거죠? 대충 듣어도 되죠? 그럼 대충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재 개정세법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개정 규정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부간이 문제예요. 부부간이 문제인데, 이 다주택자 중과세 개정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였어요. 이혼. 극단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 사례는 남편이 집을 5채를 갖고 있었고, 아내가 집을 1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집이 에이스예요, 에이스. 요게 에이스다 보니까 남편하고 6채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려니까 중과세 되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시니까 어땠어요? 아내 집은 1채로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1채를 해서 팔았는데 세무공무원들 중에 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 사는지 따로따로 이혼해서 사는지를
현장 가서 확인할 거예요. 확인했는데 이혼을 하셨으면 따로따로 사시다가 두 분이 필요하실 때만 밖에서 몰래 만났으면 알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혼을 하셨는데 한 집에 계속 살아버리신 거예요. 살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부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이거는 위장이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위장이혼에 대한 과세를 한 겁니다. 중과세, 그때 당시에 60%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니, 예, 우리나라 똑똑한 변호사님들께서 우리나라는 법률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이걸 세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혼인관계에서 보면, 예, 혼인관계는 우리 법률, 민법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우자 관계를 간에 법률을 안 따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상속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조강지자한테 갈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위장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대를 각각 달리 봐라 하고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악용 소지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월 달부터 법이 개정됩니다. 위정이혼을 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 어쩐다? 실제로 부부로 보겠다. 동일제도로 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법을 명확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위장 이혼할 생각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에 현실적으로 강남에서는 이혼율이 13%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올라간 사유가 세금 때문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내용인데요. 우리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개정사항을 살펴가는 것이 더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요.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조특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교재 안에 다 있는 거고 제가 쓰라는 것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쓰다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만 집중해서 보세요. 이것만 이해해서 넘어가셔야 되니까, 예, 교재에 없는 건 제가 쓰세요. 뭐 그때 쓰세요. 어딘가에 있어요. 제 강의 특징은 책 몇 페이지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는 더 따라가시면 좋아요. 자, 민간 임대주택법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건설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여기서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 여기도 매입 건설 있고요. 예, 소득세법도 매입 건설이 있어요. 조세특법은 97조의 3회 규정이 있고 97조의 5 규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예, 여기 97조 3은 매입 건설 두 가지가 있는데 반해서 97조 5는 매입밖에 없어요. 건설이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네. 그런 입법 취지가 각각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요건은, 예, 첫째 면적 요건. 면적 요건 제한 없습니다. 가액 제한 여기는 없어요. 즉 100평이든 1000평이든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액 기준이 적용 없다는 거니까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임대주택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의무기간이에요. 예, 의무기간인데 의무 임대기간이 4년짜리가 있고 여기는 8년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기라고 표현하고 8년짜리를 우리가 옛날에는 준공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어가 바뀌었죠.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용어도 좀 길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장기, 일반이다. 이거는 단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1호 이상입니다. 다 1호 이상. 예, 1호 이상이고, 그다음 호수 제한 있죠. 호수가 옛날에는 5호대 되어 있다가 7호로 갔다가 3호로 내렸다가 2호로 내렸다가 1호로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뀝니다. 현재는 다 1호예요. 1호. 매입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임대료 상한율이 있는데 임대료 상한율은 여기는 5%를 지켜야 됩니다. 자, 요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은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어디다 해야 돼요? 예. 주소지, 관할, 예, 구청에다가 하면 됩니다. 지자체에다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은 구청에만 등록을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세무서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장기임대사업자는 왜 만들어졌나? 여기서 용어는 장기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표현을. 장기임대사업자라고 표현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어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2003년도에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 때도 우리가 주택이 똑같이 이렇게 화랑이 되는 바람에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 그때도 다주택 중과세가 도입돼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데 그때 입법이 된 것이 2003년 10월 29일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임대사업자는 2호, 그 이후 임대사업자는 5호로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등록한 것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사업자는 왜 도입됐냐면 다주택자를 중과세할 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까지 어떻게 중과세를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즉 중과세를 배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여기는 요건이 중과세 배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입 부분이 달라요. 예. 소득세법에서 도입되어 있는 다주택 중과세 장기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안 할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요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이 있었어요. 면적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 매입은 면적 기준이 삭제돼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대신 건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해당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건 무시를 할게요. 실제 건설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건 매입만 보시면 돼요. 매입. 여기는 면적도 있었지만 면적이 삭제돼 버렸고 가액은 6억 원 이하로 있다. 지방은 3억 원 이하죠. 예. 이때 6억 원이라는 표는 임대 개시 당시 가액이에요. 임대 개시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임대 개시 당시 가액이다 보니까 임대 등록을 빨리 맞추셔야 돼요. 지금 올해 4월 30일에 고시가격 변동 생기죠. 그래서 4월 30일에 고시가격 변동 생겨가지고 6억 원이 초과돼 버리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시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임대 개시 당시다. 의무기간은 요거는 5년, 8년이에요. 3월 31일까지 등록을 했으면 5년, 4월 1일부터는 8년으로 연장이 돼버렸죠? 예,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간 여기서 보면 여기는 4년, 8년으로 돼 있는데, 예, 여기 5년, 그러면 어떻게 5년을 맞추라는 거예요? 5년 장기임대사업자는 없어요. 우리 소득세법 말하는 여기 이 장기임대사업자는 없어. 옛날에 임대주택법일 때 5년짜리가 있었던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변함 없이 5년을 그냥 놔둔 거니까 4년짜리 등록해서 1년을 더 갖고 계시면 5년이 되는 거예요. 장기 일반으로 8년짜리 등록을 해서 6년 만에 팔아도 6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4년짜리 등록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갖고 와도 되고 8년짜리 등록해서 6년 만에 해도 5년은 충족된 거다. 이 요건만 보면. 그래서 여기는 5년, 8년인데 이건 등록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의무임대 입수는 똑같이 1호예요. 건설은 2호지만 여기 상한율이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생긴 거예요. 올해. 요게 똑같이 5% 상한율이 생겼다. 예. 여기 상한율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굉장히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 등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시자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주택 중과세 배제 규정을 먼저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입법이 됐다고 그랬죠. 이 입법된 것이 나중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같이 시켜줘요. 예.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과 다주택 중과세 배제 규정은 똑같다.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왜 활성화가 안 되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게 주택수로 줄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다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요걸 팔 때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배제되지만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의 카운트가 돼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게 주택수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걸 사냐고요. 안 사죠.
안 사니까 요거를 주택세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이 2011년도에 도입돼요. 2011년 10월 14일에 도입됩니다. 뭐라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예,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도입됐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빈 껍데기예요. 지금 올해 이제부터 법이 개정된 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줬는데 요것 때문에 세금 맞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2011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2011년도 6월 달에 거주 요건이 삭제가 돼버려요. 거주 요건이 어디 있었어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거주 요건이 있다가 2011년도에 삭제가 됐다고요. 근데 이걸 입법을 하면서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집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거주 요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가서 제가 100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절반 물어봤어요. 요게 양도하는 이 집은 거주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삭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거주 안 한다고 알고 있는 세무사님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양도하는 집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거주 요건이 삭제되다 보니까 요것이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것만 알지 양도하는 집은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을 깜빡해버리고 거주 요건을 안 따져서 세금 부과받는 분이 굉장히 많다. 엊그제 제 아는 선배님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친구가 골프 치다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이, 자네는 오래 세무사 했으니까 잘 알지? 내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나 했는데 내가 살지 않은 집이 30년째 갖고 있는 집이 하나 있네. 요거 세금 나온가 안 나온가? 아니요, 이건 집 속으로 주택수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팔아. 덜커덩 팔아버렸네. 그게 골프를 쳐도 왜 그날 해피로 그 친구가 치냐고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 양도소득세는 돈도 안다는데 대답을 잘못해주면 어떻게 돼? 쪽팔려, 이게. 쪽팔려.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해주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내가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얘기하면 팔소? 이랬어야 되는데, 골프 치는데, 드라이브 치는데 잠깐 물어보니까 얼른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 세금이 1억 8천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겠어? 뭐라고 했어, 그 친구가? 야, 그 세무사라는 놈 있잖아. 그 자식 후루꾸다. 절대 물어보지 마라. 나 1억 8천 맞아버렸어. 이제 여기 동네방에 소문 다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상담 못 한다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요게 거주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지금 요거 1세대 1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양도하는 집에 2년 이상 거주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보세요. 요게 A, 임대주택, 거주주택, B, 임대주택, C, 임대주택. 요게 거주주택이죠. 예. 거주주택이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주주택, 보유주택이에요. 용어가 상당히 좀 길죠. 예. 요게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거주주택을 팔고 난 다음에 이 B가 거주주택으로 되죠, 이제. A를 팔고 나면 B가 거주주택이 되니까 요게 이제 비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비과세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A와 같이 보유한 기간에 있는 이 B주택에서 A주택과 같이 보유한 기간, 이 기간은 비과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비과세를 해준 거라니까. 그것도 웃기는 것은, 자, 요게 1억인데 요게 3억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억짜리가 비과세되고 3억짜리가 비과세가 폐지돼 버리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입법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사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깨끗하게 다 해주지. 이제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지금 요거 이제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요것도 못 해주겠대,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요놈 마지막 하나만, 요놈만 해가라는 거예요. 요놈 팔고 난 다음에 요놈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2개, 3개가 있으면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해준다니까요. 요 조금 해준 것도 못 해주겠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래. 여기 과도한 세제 혜택이에요. 이거 과도한가요?
입법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을 좀 들어가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더 보실래요? 지금 요거는 거주주택 지금 비과세 받았죠? 임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지금 그동안에 자 여러분 또 하나 사서 팔았어. 또 비과세 됐죠? 또 사서 팔면 이것도 비과세 됐죠?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A, B, C, D 예를 들어서 요게 팔고 사면 요게 다 비과세가 됐다고요. 근데 어쩐다는 거예요? 평생 한 채만 하라는 거예요. 평생 한 채.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당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2월 12일 이후에 이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웃기기도. 처음에 제가 법을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잘못. 제가. 가서 읽어봤어요. 평생 한 번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나 서약할 때나 평생 한 번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런 말 쓰지. 세법에서 평생 한 번만 저런 말 안 쓰잖아요. 어떻게 평생 한 번이나 못 써? 임대사업자 등록은 평생 비과세 하나밖에 안 내준다니까. 제가 세계 사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이런 평생 한 번 비과세 해주는 주택이 있는지를.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고 비과세 받으려고 그런 것은 망하는 일이다. 첫 번째. 예. 제가 그래서 앞에부터 여기에 이 법을 해설을 쓰면서 야, 참 어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예, 어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위대하신 분들이 법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6년, 7년, 18년까지만 해도 우리 임대주택 활성화를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아름다운 관계. 예.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안정되게 하고 막 해서 어떻게 막 애국자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자를. 근데 요즘엔 완전 투기꾼으로 좀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정책에 대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신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조금 과다하고 표현하면은 좀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까지 주는 것은 조금 과도했어요. 이게 9.13 조치가 적절했다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밖에 안 해주고,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마지막 하나만 해준다. 마지막.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2009년 2월 12일부로 끝났다고 제가 봅니다. 이걸 알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비과세 주택수 빼주는 건데, 지금 중과세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2019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요 두 가지 혜택을 안 줘버리죠. 예. 그거는 나름 적절했다고요. 이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속 세제 혜택을 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이거는 수요가 계속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안 돼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까지 요거를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배제한 거는 적정했다고 보여진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까지는 다 혜택을 주죠. 대신 하나 알아둘 것은 자 보세요. 9월 14일 날 혜택을 안 준 거는 중과세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만 혜택을 안 준 것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세와 합산 배제는 같이 가지만 비과세는 따로 가요. 따로 가요. 여기서 말할 때 5년, 8년도 종부세에서는 3월 말까지 5년, 4월 1일부터는 8년으로 바뀌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여전히 5년이에요. 3월 말도 5년, 4월 1일도 5년이라고 의무기간이. 이해되셨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등록일 기준이에요. 등록일. 어쨌든 3월 말까지 등록했으면 5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은 8년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의무 임대 기간은 4월 1일 등록자는 4월 1일 이후 등록자는 몇 년이에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네요. 제가 얘기를 그랬잖아요.
이 장기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 3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여기서 다주택 중과세 규정,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을 똑같이 써먹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중과세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같이 가는데 3월 말 이전에 등록했으면 5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으면 8년. 이거는 등록일 기준이라고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등록일에 불구하고 의무 임대 기간은 5년이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수 제외되려면 의무 기간이 몇 년? 5년이다. 5년이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중과세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요 혜택이 없어졌다.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거.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혜택 준다겠어요? 안 준다겠어요? 혜택 준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각각 다 달려놨다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9.13 조치에서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어쩐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9월 13일 이후죠. 이전에 취득해서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한 거는 중과세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줘요? 안 줘요? 예? 줘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는 등록일 기준이 아니에요. 취득일 기준이에요. 아까 여기서 3월 말 4월 1일은 등록일 기준이죠. 등록일 기준이죠. 여기 9.13 조치에서 혜택 주고 안 주고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 또는 취득 안 했어도 좋아요. 분양권을 샀거나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계약금만 지불했어도 종전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종전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르니까 혜택을 다 준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경과 부칙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달리 가고 있으니까 트랙이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9월 14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 임대 등록을 하면 혜택이 없는 걸로 잘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등록일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특법 97조 3 하고 97조 5 이 조항은 순수하게 다주택 중과세 규정, 종부세 합산, 비과세 규정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감세 목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혜택을 더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이 97조 3 조항은 면적 기준이 있죠? 면적 기준이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잖아요. 예.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가액 기준은 원래 없었죠? 없다가 이것도 생겨버렸죠? 예.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6억, 3억으로 생겼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억, 6억, 3억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역이 전국 공통이다. 여기서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가액 기준이 생긴 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적용받는 거다. 요거는 네. 여기도 똑같이 1호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상한율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상한율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97조 3은 장특공제를 8년이면 얼마? 몇 프로 줘요? 50%. 10년이면 예, 70%. 요거를 8년 이상이면 모두 70%로 상향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너무 혜택이 크다고 해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97조 5는 이 장특공제는 제일 얼마나 이게 혜택이 크냐면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70%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임대 기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10년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전체 양도소득에서 70%가 되니까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조 5는 2015년도에 신설되는데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거죠. 대신 농특세 20% 내야 되겠지만 예,
요건은 여기 97조 3이나 똑같은데 한 가지. 의무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요거는 8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의무기간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 3개월 이내에 임대 등록을 하는 취지가 보세요. 2018년도에 17년도에 분양받았어. 분양받았는데 18년도에 입주를 못하고 19년도에 입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시법이잖아요. 요거는 한시법이 아니에요. 97조 5는 2018년 12월 말까지만 적용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헬리오시티가 난리가 났어. 헬리오시티 쪽에 계신 분들. 잘못 알아가지고. 2018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18년 말까지 등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등록을 먼저 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네? 불리하죠. 왜 불리해요? 기준금액에 차이가 생겨버리죠. 기준금액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임대가 개시돼 버리면 요게 기준금액이 돼버리죠. 근데 임대가 개시되고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아니고 다음 최초 갱신계약이 기준금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세입자 측면에서는 이러면 안 되네. 집주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설명은 임대가 등록되고 나중에 임대가 먼저 개시되고 등록됐고 그 다음에 최초 계약한 거 요게 기준금액이 된다. 예. 근데 지난번에는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집을 상당 기간 비워놨어요. 왜? 동시 입자 물량이 나오니까 제값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그래서 1년, 2년을 비워버리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등록도 안 해버린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임대 주고 등록하면 2년 후가 기준금액이 될 텐데. 그쵸? 예. 근데 헬로시티가 2018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부랴부랴 막 등록을 시키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질문 오기를 18년 말까지 하라는데, 19년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말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2018년 12월 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으면 97조 5를 적용해줘요. 취득이 종결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2020년에 취득이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97조 5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분양을 받으셔서 2019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하면 97조 5는 적용받는다. 적용받는다. 예. 그거를 혼란이 오시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5%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자, 여기 적용되는 것이 소득세법 적용 안 되다가 적용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서도 5% 규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5%를 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조특법 97조 3, 97조 5는 원래 있었고 5%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5%가 어디가 있을까? 임대주택이 우리 세법상 임대주택 어디 또 나와요? (2년) 이상 우리 조정대상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게 돼 있죠. 조정대상 지역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못 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거주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때 요건은 면적 가액 제한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4년으로 하든 8년으로 하든 의무기간만 충족하면 되고 그거는 면적 가액 기준 없이 2년 거주 요건은 다 인정해 주는데 그때 5% 규정이 적용 안 되다가 그것까지 5% 적용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임대사업자는 5% 규정 모두 적용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말씀드린 2페이지부터 3%까지, 3페이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페이지 나오죠. 5페이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보시면 네, 장기 임대주택 보유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 어쩐다? 평생 이래로 제한한다. 평생 이래. 예,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마지막 한 채만 해준다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나오는 동거봉양 합가. 예, 동거봉양 합가는 우리가 예, 부모님을 모시는 데 대해서 효도하는 데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종전에는 이게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혼인학과는 지금도 똑같이 5년 남아있고요. 그런데 60세 이상, 부모님 중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희귀병이 걸려버린 부모님을 모시겠다는데 동거병 학과를 안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나 봅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지금 보신 것처럼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까지는 예, 나이에 불구하고 동거봉양 합가했으면 예, 10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해주겠다. 9번 귀농주택이 있는데 이 귀농주택은 실무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예, 시골로 이사 가려고 집을 사갖고 내려가시는 분들 대지 660제곱미터의 예, 고가주택이 아닌 것을 사갖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종전에 고가주택이 아닐 것 이렇게만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거래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9억 원을 실거래가액이라고 확정을 시켜줬고요. 농지는 본인이 취득한 것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어쩐다? 배우자까지도 인정을 해준다.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최초에는 입법된 취지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내가 이사 갈 집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놈을 팔고 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A를 팔고 B를 샀을 때 적용해 줬어요. 최초는 거주 이전 목적만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거주 이전 목적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 그냥 거주 안 해버리고 또는 B가 있는 세입자가 안 나가.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세금이 계속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거주 이전 목적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보유기간을 1년 했다가 2년으로 갔다가 지금 3년으로 바꿔놨죠. 지금은 중복 기간을 이제 지금 3년까지로 늘려놨어요. 늘려놓으면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하나 생겼죠. 예, 반드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죠. 예, 이 요건을 꼭 여러분 검토하셔야 돼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B를 취득해야 된다. 예. B를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면 어쩐다? 이 3년을 2년으로 단축시킨다. 이것도 경과부칙에 의하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것만 2년으로 단축돼요. 그러니까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종전 규정으로 가니까 몇 년? 3년이에요. 3년. 네. 이것도 지금 경과부칙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 지금 파는 것 양도 기준으로 보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 12, 13페이지. 12페이지는 예, 세율 구간이 중과세율 구간도 있고 누진세율 구간도 있는데 예, 누진세율 구간은 다 합해가지고 전체 세율을 적용하라 이 뜻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나온 쪽으로 걷겠다 이 뜻이겠죠. 13페이지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작년에 이미 법이 개정됐고 올해 시행되는 거예요. 올해 시행되는 건데 10년 이상 보유하면 30% 해주던 거를 장기보유 혜택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15년으로 확장시켜놨습니다. 연장시켜놨어요. 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은 아까 설명드렸죠.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예,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종부세가 합산된다. 합산 배제가 안 되고 대신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주택세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봐준다. 대신
9월 14일 이전에 예,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는 계약금만 지급했으면 종전주택도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15페이지. (8월 28일이) 예,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날인데 그때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안양 동안구죠. 예. 그리고 구리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가 들어갔습니다. 2018년 8월 2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을 했는데 항상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 뭐든 간에 법이 만들 때마다 항상 불만이 뭐냐면 자, 2018년 8월 20일 날 나는 구리시에 있는 집을 판 거예요. 8월 20일 날 구리시는 당연히 조정대상자가 아니었죠. 나는 일반 세율인자가 팔았는데 8월 28일 날 조정대상자로 뚝 지정을 해갖고 내가 잔금을 9월 28일 날 받기로 했어,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중과세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 이전에 이루어진 거는 세금을 과세를 하면 신뢰보호 원칙에서 어긋나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 봐주다가 이때는 무슨 맘 먹었는지 예, 디테일하게 8월 2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예,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중과세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법을 만들면서 그러면 2017년도 8월 2일 이전 건 어떻게 할래요? 그거는 안 해준대. 안 해준대요. 요것부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15페이지 내용입니다. 16페이지부터는 10분간 쉬었다 할게요.